네, 좀 전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귀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먼저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로 가보죠. 북한군 병사인 오청성 씨가 총격전을 뚫고 귀순을 시도한 게 불과 지난달 얘기입니다. 오늘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또다시 남한 땅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귀순을 했는데요. 자, 국방부로 가보죠. 최선 기자. 예, 국방부입니다. 오늘 북한군 병사의 귀순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군 초급 병사 한 명이 오늘 오전 최전방인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지역으로 귀순했습니다. 육군 28사단이 지키는 지역인데요.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장비와 경계병에게 포착된 시간은 8시 4분쯤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가능한 거리가 100m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병사를 귀순 절차대로 유도해서 포착 12분 만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병사는 북한군의 제식화기인 AK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탓이었는지 북한군은 병력이 이탈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이 귀순한 지 1시간이 더 넘은 9시 24분께 귀순 병사를 찾기 위해 나온 수색조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 방송을 한 후에 K3 기관총 20발을 지정된 우리 측 장소에 발사하는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40분 뒤 북한군 지역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남한 땅을 찾은 북한군은 총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선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최 기자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요. 오늘 오전에 중서부 전선 우리군 GP 초소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귀순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보고요. 저희가 오늘 북한 관련된 뉴스도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제 옆에 시청자 여러분 판넬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한 명이 오늘 귀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런 겁니다. 보시죠. 육지로 바다로 북한군 병사와 주민들이 연이어 귀순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볼까요? 오늘 오전 8시 4분경이었습니다. 중서부 전선의 우리군 GP 전방 초소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요. 일반 주민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 군인입니다. 북한 군인 한 명이 이 연천 중서부 지역 GP 초소를 통해서 귀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안찬일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북한군 병사가 지금 오청성 병사가 귀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북한 군인이 또다시 귀순을 했다. 심상치가 않은데요. 뭔가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군인도 제가 볼 때는 비무장지대 밖에 있는 군인이라기보다는 비무장지대 안에 GP에서 근무하는 군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AK 소총을 휴대했다는 것에서부터 그런 징후가 보이고 그렇게 볼 때 결국 오청성 귀순 병사의 어떤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정보를 듣고 용기를 내서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요, 그 그래픽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귀순자가 보면은요, 강병규 기자, 네. 올해 귀순자가 북한군이 군인이요. 네. 북한 군인만 총 4회에 걸쳐서 4명이 귀순을 했고 북한 주민 같은 경우는 9차례에 걸쳐서 15명이 귀순을 했다. 지난해에 비교해 봤을 때 5명 대 지금 얼마입니까? 총 3회 예. 5명, 그리고 군인이 1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한 3배가량 껑충 뛰어오른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어제 이제 좀 이따 좀 추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북한 남성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을 했던 것이 어제 소식이었고요. 북한군 초급 병사가 이제 귀순을 한 것이 이제 오늘 소식인데 어제 오늘 이틀 사이로 연속해서 귀순 소식이 알려진 거는 거의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군 병사가 한 명 귀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군 당국은 비상이 걸렸겠죠. 당연히 북한군 귀순 병사가 넘어왔기 때문인데요.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으며 귀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떤 뭐 북한군 투기 동향이 전혀 없었습니까? 귀순 전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GOP 전선에서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믿어주십시오. 이 귀순을 시도한 그러면 귀순에 성공을 한 것이죠. 이 병사가 이 북한군 귀순 병사가 어떤 인물인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 기자? 나이라든지 계급 같은 것들은 좀 드러났는데요. 그렇습니까? 일단 네, 지금 이제 귀순한 병사 같은 경우는 19살로 알려져 있고요. 또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초급 병사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1등병에 해당하는 가장 이제 그 직급이 낮은 병사라고 하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별다른 이제 뭐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이한 게 AK 소총을 소지한 채로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일단 뭐 조금 더 조사를 해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저렇게 신원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김 PD 혹시 지난번에 그 오청성 병사 넘어왔을 때 추격조 영상을 혹시 볼 수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죠. 자, 지난달 13일 날요, 시청자 여러분, 오청성 병사가 MDL을 넘을 당시에 북한의 추격조가 붙어가지고 사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차의 지프 차량에 내려서 오청성 병사가 정말 목숨을 걸고 MDL을 넘습니다. 그때 바로 저 뒤에 북한의 추격조가 붙어서 총을 계속해서 사격을 가하죠. 자,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와보시죠. 보면 이 북한군이 지금 오늘 귀순 병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이 AK 소총입니다. 예, AK 소총인데요. 아까 오청성 병사가 MDL을 넘을 때 뒤에서 사격을 가하던 북한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도 이 소총입니다. 물론 이건 진짜는 아니고요. 이제 모형인데요. 이게 특이한 것이 땅 이렇게 쏠 수 있는 총이 아니고요. 방아쇠를 당기면 드르르르르르 하면서 자동으로 쏠 수 있는 자동 소총입니다. 자동 소총.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탄창이죠. 탄창. 탄창을 보면 이렇게 하면 탄창이 분리가 됩니다. 이 탄창 하나에 총알이 30발이 담깁니다. 30발. 그래서 바로 이 탄창을 잘 안 들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창을 가지고 1분에 최대 총알을 600발까지 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소련에서 제작된 AK 소총입니다. 오늘 북한군 귀순병사도 지금 이 소총을 지참한 채 지금 귀순을 한 거죠, 안 박사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총탁이 있는 저 병사가 아마 가지고 온 총은 그렇게 뒤에 그 철제 그 갑철이 달린 게 아니라 목탁이 달린 총을 가져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특수한 병사들이 쓰는 거고 예. 다 똑같지만 뒤에 육박전 때 쓰는 목탁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 아마 목탁이 달린 나무 이 강목이 달린 그런 걸 들고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AK 소총을 가지고 귀순을 했다. 지금 이 귀순과 관련해서 강 기자, 우리 네. 누리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북한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반응을 그래요? 내놓고 있는데요. 자, 뭐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 그리고 뭐 김정은 체제는 오래 못 갈 것 같다. 요즘 북한 트렌드는 귀순이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북한군이란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간첩은 아니겠지라는 그런 우려를 표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예. 뭐 이제 합동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귀순 동기나 이런 것들은 좀 밝혀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GP가 최전방 초소잖아요. 그쪽 통해서 귀순을 한 건데 오늘 안개가 엄청났다면서요?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노 기자? 사실 어떻게 오청성 병사는 저렇게 좀 극적으로밖에 넘어올 수가 없었는데 유유하게 걸어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요. 오늘 오전에 당시에 이제 연천 지역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안개가 많이 꼈군요. 실제로 안개가 많이 껴서 바로 앞에 있는 100m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해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합참에서도 북한군은 병사를 발견할 당시에 짙은 안개여서 사정거리가 한 100m 이내로 상당히 불량한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날씨 때문에 좀 덕을 보고 넘어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짙은 안개 때문에 귀순한 북한 병사가 시청자 여러분 또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많이 꼈어요. 새벽 한 2-3시경쯤은 5m 정도도 안 보였고, 근데 한 5시부터는 좀 100m 정도 했다가,
100m도 안 됐지요. 아침에는. 그 짙은 농무가 그 가시거리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됐고 그 GP 방벽으로부터 이렇게 아주 경사가 급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감시가 좀 제한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정이 한 100m 이내로 굉장히 좀 불량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안 박사님, 그러면 저렇게 귀순병사 같은 경우는 귀순을 할 때 날씨나 저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하고 고려를 하고 귀순을 시도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날씨나 뭐 조건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이게 생사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한 명이 넘어왔다는 것은 이미 9명은 잡혀 죽었다. 10대 1 성공률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성공했다면 이미 9명은 잡혀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뽑아야 되고 아마 이 친구는 이제 아마 GP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총을 휴대하고 그런 거 보면 GP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아침에 한 10분, 저녁에 10분 그 GP에는 이제 3,300볼트의 고압선이 흐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말은 뭐 간첩이 들어오는 걸 잡는다 그러지만 뭐 간첩이 요즘 누가 갑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탈북을 막기 위해서 3,300볼트를 넣어놨는데 그건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자기네 경비병이 잠복근 모자가 진출하고 철수할 땐 그 스위치를 내리는 겁니다. 네. 그때가 돼야만 이 친구가 탈출한 거고 아. 그걸 넘어서면 이제 전부 지뢰밭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도 영캐도 피해서 8시 한 몇 분에 우리 지역에 왔다는 건 네. 그 잠복근무 철수가 이제 어슬어슬하면 철수하고 그때 스위치를 내리니까 예. 그걸 이용해서 넘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예. 저는 시기가 오청성 병사가 넘어온 지가 38일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청성 병사의 어떤 이제 귀순이 북한군 내부에 동요를 좀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오청성 병사의 귀순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대북 방송을 통해서 다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갈까 말까 내가 이걸 뭐 고민 많이 하죠. 이건 내가 가면 또 가족이 희생되느냐 고민이 많지만 판문점에 근무하던 그 소속된 군인이 찝차를 몰고 넘어가려고 했고 넘어갔다. 예.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때 야 저런 사람도 한데 내가 뭐 앞뒤 가릴 게 있느냐 나도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청성 병사가 지난달 13일 날 JSA MDL을 넘어서 이제 귀순을 했는데 강병규 기자, 김정은이요 이 오청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오청성 병사를 거론을 하면서 일단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국을 등지고 탈출하는 자들을 발견하면 즉시 사살하라. 이런 공포스러운 그런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오청성 병사 같은 북한군이 이탈하는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을 못하게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옥죄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최전선이 따로 없다. 사실 음. 국경 지역이 최전방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누구든지 넘어가면 뭐 사살해라 이런 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보면은 김정은이 뭐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오청성 병사 귀순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반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 오청성 병사 귀순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남조선에 끌려간 우리 성원들 그리고 괴뢰 당국에 할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악기 같은 원수놈들과 싸워 기어이 적의 품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런 반인륜 부당이 이산가족 상봉인이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느덧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억들 하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이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을 때 뭐 북한이 저렇게 본인들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떠들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내놨는데 오청성 병사에 대해서는 조용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게 천지차이죠. 네. 말하자면 저 가족들이 지금 뭐 유엔에까지 쫓아가서 돌려보내라 그러는데 네. 그건 이미 널리 그 여러 명이 온 데다가 말하자면 그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아직도 중국에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마 많이 언급하지만 이렇게 휴전선으로 넘어온 데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는 것은 그만큼 최전선의 그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북한 체제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즉 국경에서의 대량 탈북이 뭐 기왓장이 날아간다든지 천정이 날아가는 거라면 이건 기둥뿌리가 빠져나가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겁을 먹고 예. 이 군인들 휴전선 근방에는 한 20만 명 이상의 북한 군인들이 너도나도 저렇게 어청성 병사나 또 저 오늘 아침 군인처럼 탈북한다면 네. 이건 뭐 북한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으니까 다 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잘못 언급하면 그쪽 사람들이 따라서 넘어갈까 봐 겁을 먹고 입을 다문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정말 뭐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 오청성에 지금 오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자, 보시죠. 육지로 바다로라고 저희가 이 판넬에 제목에 적혀 있었잖아요. 북한군 병사와 주민들 연이어 귀순. 이 하루새에 보면 오늘 오전 8시 4분에는 이제 이 GP초소 통해서 북한군 한 명이 귀순을 한 것이고요. 어제 오전 11시 30분에는요. 이 독도 북방 한 약 100km 해상에서 우리 해군이 초계 중에 북한 선박을 발견을 했습니다. 독도 북방 한 100km 해상에 뭐 이렇게 허름한 목선에 뭔가 2명이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자, 강병규 기자. 네. 결국에 이 목선에 탄 이 북한 주민 2명은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합동신문을 또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두 남성이 장기간 표류한 듯이 상당히 지쳐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정말 많아 보이진 않다고 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간첩 같은 그런 의도가 있어서 들어오는 건지를 알아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군 당국은 1차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예. 목선은 현장에서 파기를 해서 버렸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장기간 표류를 했기 때문에 이 목선이 너무 낡아서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뭐 들어와서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선을 타서 이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을 한 건데, 노은지 기자가 과거에 이 목선을 이용해서 실제로 귀순을 하고 탈북을 한 분을 직접 좀 취재를 오늘 해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2006년에 소형 목선을 타고 귀순한 분인데요. 박성호 씨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목선을 이제 조업을 하다가 표류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안전한 탈북이 그 방법이에요. 누가 보면 딱 표류 같잖아요. 근데 실제는 탈북인데 그렇게 유정하는 거예요. 표류처럼 바람 방향, 물 가는 방향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표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근데 그게 안전한 것이 도중에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표류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목선을 타고 귀순을 한 박성호 씨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 박사님, 이 목선 아주 좀 누추한 이 배긴 합니다만 그나마 바다로 오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휴전선인 경우는 뭐 출조망을 딱 넘었다 하면 예. 거기서 뭐 사격을 한다든지 또 잡혔다 하면 이건 총살감 아니겠습니까? 탈북할 의사가 분명하지만 그 저번 얘기처럼 지금 바다로 나갔다. 그러면 그냥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내가 난파돼 가지고 그냥 뭐 바람에 의해서 그냥 남조선으로 갔으니까 내가 간 거다. 예. 이렇게 이제 구실을 댈 수 있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북하는데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저번처럼 저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북한 어선들이 많이 그 일본으로 포류하고 이런 건 엔진을 저번에 이제 목선 얘기를 했지만 예. 엔진이 달린 배라고 하더라도 그 엔진이 40년이 넘은 거죠. 아이고. 과연 예. 북한이 만든 그 디젤 엔진 40년 넘은 걸 쓴다는 거, 이거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번에 이 동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2명의 이 목선은 뭐 엔진도 없었답니다. 무동력선을 이용해서 귀순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좀 전에 목소리 들은 그 박명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귀순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 목선을 만들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가족들과 함께 탈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선을 만들었는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배를 좀 낮게 낮춰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직접 야. 배를 그러니까 조업용이 아니라 탈출용으로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일부러 서해 쪽으로 내려와서 예. 섬이 많기 때문에 레이더에 포착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까지 준비를 해서 탈북 과정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안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목선을 타면 북한 당국에서는 야 저거 귀순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목선에 몸을 싣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글쎄, 그건 뭐 네. 일단 단속을 당했을 때 경우지만 아, 네. 일단 뭐 이것은 연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처음에 딱 떠날 때는 일단 목숨을 걸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경비 시간 뭐 그야말로 안개가 낀 뭐 지리적 조건 이걸 다 고려해서 떠나기 때문에 뭐 최종 순간에 몇 번 연습도 합니다. 사전 예행 연습이 있는데 탈북하는 경우.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떠날 때는 다 태워야 되고 식량도 거기다 일정 기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사생 결단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목숨을 건 귀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뭐 진짜 육지로 바다로 해서 3명의 북한 군 병사와 주민이 귀순을 했죠. 자, 이번에는 북한이요. 요즘에 아주 정말 특별하게 막 띄우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여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누굴까요? 노은지 기자가 브리핑을 통해서 좀 설명해 줄까요? 네, 북한에서 한창 김정숙 백돌 띄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김정숙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장의 가족 사진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는 인물이 바로 김정숙이고 중간이 김일성, 두 사람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김정일이고요. 그리고 김정일의 아들이 바로 김정은이죠. 이 3대 세습의 어떤 중심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정숙인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혁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조금 숭배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항일의 여선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강고한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라면 그 어떤 어려운 가업도 무조건 해내고야만은. 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할머니인 김정숙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바로 이제 9월 22일의 사망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반신상인데요. 고향 회령시에서는 대규모 추모 대회를 열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반신상이 마련되어 있는 게 평양에 있는 묘소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추모 행렬이 상당히 뭐 크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평양 최고의 명당이라고 해서 고위층 뭐 자제들이 가서 여기서 소원을 빈다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고문 행렬 영상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데 여기가 바로 명당 자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몰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챙기는 날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조만간 다가올 날짜인데 바로 12월 24일 김정숙의 탄생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1917년생이다 보니까 올해가 백돌이 되는 해라고 해서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백돌 기념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년예술선전대가 기념 공연을 크게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 회령시 주민들에게는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특별 선물까지 하달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노동신문을 쭉 인터넷상으로 이제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는 보는데요. 오늘 뭐 김정숙 기사도 굉장히 많이 실렸던데 저는 궁금한 것이 안 박사님. 김정일의 생모이자 김정은의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조모. 김정숙 띄우기에 북한이 저렇게 여념이 없는 그 속내는 뭘까요? 북한은 이제 모든 정치적 기념일이 이제 정주년을 뜻깊게 기념한다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아마 백돌이기 때문에 좀 뜻깊게 기념하는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아마 어떤 그 속내 깊은 이야기가 있다면 북한이 이제 소위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3대 장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이제 3대 장군에서 김정숙을 빼고 거기다 김정은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김정숙과의 어떤 그 뭐죠 이별식으로서 올해는 좀 저렇게 뜻깊게 기념하면서 예. 인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전망도 보입니다. 안 박사님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북한이 김정숙을 띄우는 데는 김정은의 부인이죠 리설주를 뭔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국모로 이렇게 받들기 위해서 뭔가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숙 띄우기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 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고영희가 끼어 있고 고영희를 선군조선의 어머니라고 지금 뭔가 좀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을 조선의 어머니, 그 다음엔 이제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 그 다음엔 이제 그 고영희를 선군조선의 어머니로 이제 뭔가 우상화시키려다가 이게 북송교포 출시니까 예. 포기하고 지금 김정숙과 이설주를 뭔가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이설주를 소위 선군조선의 어머니로 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깊은 전략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숙 북한이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당시에
북한의 추격조가 붙어가지고 사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차에 지프 차량에 내려서 오청성 병사가 정말 목숨을 걸고 MDL을 넘습니다. 그때 바로 저 뒤에 북한의 추격조가 붙어서 총을 계속해서 사격을 가하죠. 자,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와보시죠. 보면 이 북한군이 지금 오늘 귀순 병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이 AK 소총입니다. 예, AK 소총인데요. 아까 오청성 병사가 MDL을 넘을 때 뒤에서 사격을 가하던 북한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도 이 소총입니다. 물론 이건 진짜는 아니고요. 이제 모형인데요. 이게 특이한 것이 땅 이렇게 쏠 수 있는 총이 아니고요. 방아쇠를 당기면 드르르르르르 하면서 자동으로 쏠 수 있는 자동 소총입니다. 자동 소총.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탄창이죠. 탄창을 보면 이렇게 하면 탄창이 분리가 됩니다. 이 탄창 하나에 총알이 30발이 담깁니다. 30발. 그래서 바로 이 탄창을 잘 안 들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창을 가지고 1분에 최대 총알을 600발까지 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소련에서 제작된 AK 소총입니다. 오늘 북한군 귀순 병사도 좀 전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귀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먼저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로 가보죠. 북한군 병사인 오청성 씨가 총격전을 뚫고 귀순을 시도한 게 불과 지난달 얘기입니다. 오늘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또다시 남한 땅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귀순을 했는데요. 자, 국방부로 가보죠. 최선 기자. 예, 국방부입니다. 오늘 북한군 병사의 귀순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군 초급 병사 한 명이 오늘 오전 최전방인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지역으로 귀순했습니다. 육군 28사단이 지키는 지역인데요.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장비와 경계병에게 포착된 시간은 8시 4분쯤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가능한 거리가 100m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병사를 귀순 절차대로 유도해서 포착 12분 만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병사는 북한군의 제식화기인 AK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탓이었는지 북한군은 병력이 이탈하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이 귀순한 지 1시간이 더 넘은 9시 24분께 귀순 병사를 찾기 위해 나온 수색조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 방송을 한 후에 K3 기관총 20발을 지정된 우리 측 장소에 발사하는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40분 병사가 한 명 귀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군 당국은 비상이 걸렸겠죠. 당연히 북한군 귀순 병사가 넘어왔기 때문인데요.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으며 귀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떤 북한군 특이 동향이 전혀 없었습니까? 귀순 전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GOP 전선에서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믿어주십시오. 이 귀순을 시도한 그러면 귀순에 성공을 한 것이죠. 이 병사가. 이 북한군 귀순 병사가 어떤 인물인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 기자? 나이라든지 계급 같은 것들은 좀 드러났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귀순한 병사 같은 경우는 19살로 알려져 있고요. 또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초급 병사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1등병에 해당하는 가장 이제 그 직급이 낮은 병사라고 하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별다른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이한 게 AK 소총을 소지한 채로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일단 조금 더 조사를 해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저렇게 신원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김 PD 혹시 지난번에 그 오청성 병사 넘어왔을 때 추격조 영상을 혹시 볼 수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죠. 자, 지난달 13일 날요, 시청자 여러분, 오청성 병사가 MDL을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북한 군인이 또다시 귀순을 했다. 심상치가 않은데요, 뭔가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군인도 제가 볼 때는
비무장지대 밖에 있는 군인이라기보다는 비무장지대 안에 GP에서 근무하는 군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AK 소총을 휴대했다는 것에서부터 그런 징후가 보이고, 그렇게 볼 때 결국 오청성 귀순 병사의 어떤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정보를 듣고 용기를 내서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요, 그 그래픽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귀순자가 보면은요, 강병규 기자, 네. 올해 귀순자가 북한군이 군인이요. 네. 북한 군인만 총 4회에 걸쳐서 4명이 귀순을 했고, 북한 주민 같은 경우는 9차례에 걸쳐서 15명이 귀순을 했다. 지난해에 비교해 봤을 때 5명 대 지금 얼마입니까? 총 3회에 예. 5명, 그리고 군인이 1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한 3배가량 껑충 뛰어오른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어제 좀 이따 좀 추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북한 남성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을 했던 것이 어제 소식이었고요. 북한군 초급 병사가 이제 귀순을 한 것이 이제 오늘 소식인데, 어제 오늘 이틀 사이로 그 연속해서 귀순 소식이 알려진 거는 거의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군 지역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남한 땅을 찾은 북한군은 총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선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최 기자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요, 오늘 오전에 중서부 전선 우리군 GP 초소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보고요. 저희가 오늘 북한 관련된 뉴스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제 옆에 시청자 여러분 판넬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1명이 오늘 귀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런 겁니다. 보시죠. 육지로 바다로 북한군 병사와 주민들이 연이어 귀순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볼까요? 오늘 오전 8시 4분경이었습니다. 중서부 전선의 우리군 GP 전방 초소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 1명이요. 일반 주민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 군인입니다. 북한 군인 1명이 이 연천 중서부 지역 GP 초소를 통해서 귀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안찬일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북한군 병사가 지금 오청성 병사가 귀순한 지